나는 그 힘을 마스터리라고 부르겠다. 이것은 곧 주변 세계와 타인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장악하며 자유자재로 다스리는 힘이다. 많은 사람이 그 힘을 특정한 순간에만 잠시 경험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힘이 삶을 움직이는 중심축이자 세계를 바라보는 창문이다. 그리고 마스터리에 이르기까지는 모종의 단계가 존재하며 우리들 누구나 이 단계를 활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마스터리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당신 고유의 성향을 꽃피울 길을 찾아내 이 시대에 존재하는 무한한 기회들을 활용해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열정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 시대에 만연한 수동적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마스터리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실제로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하라. 이 세상은 온갖 난제들로 가득하며 그중 다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엄청난 노력과 창의력이 필요하다. 유전학, 최신 기술, 주술적 방법이나 선한 의도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변화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창조해 나갈 에너지도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안일함과 나태를 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창조해야 한다. 수백만 년 전 인간이라는 종, 고유의 특징이던 마스터리를 다시 회복할 길을 찾아야 한다. 자연과 타인을 지배하기 위한 마스터리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한 마스터리를 말이다. 수동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는 멋지거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파괴적인 것이다. 당신은 거장이 되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대의, 즉 침체의 시대에 인류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대의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둘째, 다음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우리의 정신 수준과 두뇌 능력은 삶을 어떤 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에는 유전적 요인을 근거로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관점이 널리 유행했지만 신경과학 분야의 최근 연구들은 유전적으로 뇌의 구조와 특성이 고정되어 있다는 오래된 믿음을 뒤집고 있다. 저자는 이 마스터리에 이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리라는 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장악하며 자유자재로 다스리는 힘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타인과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마스터리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한 마스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이고 냉소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삶, 그리고 당신이 거장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실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무자비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회복해서 그 힘을 사회와 그리고 그리고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돕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신의 정신 수준과 두뇌 능력은 결국에는 개발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전적인 요인을 굉장히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재능, 능력이 모든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신경과학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이고 깨진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뇌의 과소성이라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뇌는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그것들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게 계속 개선되어 나간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게 활성화되어 간다라는 것들을 뇌과학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뉴런과 뉴런은 결국엔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연결성은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집중하고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훨씬 더 촘촘하고 더 크게 발달된다라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천적으로도 충분히 타고난 재능을 뛰어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착수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인생의 과업, 즉 천직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이 그것을 발견하여 실현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할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또한 수련기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거치는 방법, 관찰과 학습을 위한 다양한 전략, 최고의 스승을 찾는 방법, 정치적 행동과 관련한 불문율을 판독하는 방법, 사회 진흥을 함양하는 방법, 그리고 수련기를 보낸 둥지를 떠나 스스로 독립하여 창의적 실행 단계를 넘어가야 할 때를 판단하는 법에 대해 조언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중요한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인생의 과업을 찾는 겁니다. 즉, 천직이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뭔가 심오하고 뭐 영적인 느낌도 들고 종교적인 느낌도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정말 끌려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 저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명언이 하나 나오는데요. 타고난 재능이라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말이 또 있을까? 타고난 재능이라고는 없었음에도 위대한 일을 이뤄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어떤 자질들을 통해 위대함에 도달하여 소위 천재가 되었으며 그 자질이란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의 부족함을 결코 자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먼저 부분들을 완전하게 구축하는 법을 익히고 나서 커다란 전체를 만들어내는 훌륭한 장인의 진지함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이 부분들을 구축하는 데 기꺼이 시간을 들인 이유는 눈부신 완성품이라는 결과물보다는 부차적이고 신통치 않은 것들을 훌륭하게 개선하는 일에서 더욱 큰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이 니체가 한 이야기들을 정리한 건데요. 결국 우리가 타고난 재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재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꽤 많은데요. 재능은 우리가 타고난 능력이죠. 하지만 재능이 없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성공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재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부가적으로 우리의 추가적인 노력들, 거기에 투여된 시간들, 관심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것들이 하나의 탁월성으로 끌어올려지는 건데요. 그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재능도 결국엔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 재능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결과는 없습니다. 재능이 있으면 그만큼 좀 더 빨리 달려갈 수 있겠죠. 하지만 재능보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것들을 좋아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결국에는 오랫동안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관심을 계속 유지를 해야지만
자신의 능력을 계속 키우려고 하는 그 동기가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 설명하는 원칙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바란다. 수련기의 목표는 돈이나 높은 직위, 학위가 아니라 정신과 인격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즉, 마스터리에 이르는 과정의 첫 번째 탈바꿈이자 변화 말이다. 수련기에 막 들어선 당신은 특정한 직업 분야에서 아직 초심자에 불과하다. 이제 막 속한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많은 착각과 오해를 갖고 있다. 마음속에, 마음속은 미래에 대한 꿈과 환상으로 가득하다. 당신은 주관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한다. 감정과 불안함, 제한된 경험의 근거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다 점차 현실에 적응해 가면서 현실 세계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또 다른 이들과 협력하는 법, 남들의 비판에 대응하는 법도 터득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당신은 조급하고 산만한 인간에서 목적의식과 자기절제력을 지닌 훈련된 인간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정신을 지닌 인간으로 탈바꿈한다. 이로써 모든 약점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인간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다. 자, 한 인간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굉장히 심도 있게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결국 수령기의 목표는 이 돈이나 높은 직위, 학위가 아니라 정신과 인격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돈이나 직위, 학위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인격적인 부분, 이 태도를 관리하고 바꾸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을 항상 마주치게 되고 어려운 상황들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어,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그 부분들을 놓아버리게 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게 시작 단계에서의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과정들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지만 그걸 또 다시 극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조급함, 빨리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그 조급함과 그리고 산만함을 극복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의 목적의식과 자기 절제력을 지닌 훈련된 인간으로 가는 것이죠. 자, 이때에 이런 훈련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의식과 자기 절제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실패도 겪지 않고 갑자기 이런 태도와 이런 의식을 갖는 게 아니고 결국엔 내가 도전하면서 계속 그런 부분을 압박과 힘든 부분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이런 태도를 얻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이런 단계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어려운 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단계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순간에 어떤 실패와 좌절이 왔을 때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도 하나의 거쳐가는 순간이라고 보시고 그 과정을 조금 더 겸허히 수용하면서 차분히 그 시간을 인내하시고 이겨내 보시는 시간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들은 여러분들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라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힘든 순간들을 한 번씩은 꼭 겪는다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고 힘듦을 겪고 있다라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회복을 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